8월 3주차 최신 백신 뉴스 시작할게요.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제외 대상자와 금기 대상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질병관리청에서 8월 17일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이드라인이에요. 다음과 같은 5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질병관리청에서 공식 발표한 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서 즉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 환자 및 확진자와 접촉자인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격리 해제 후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발열 등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임산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이에요. 현재까지 안정성과 유효성 자료가 없어서 국내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참고로 비욘드 닥터 55번 영상을 보시면 임산부의 코로나 백신 투여에 대한 최신 연구 논문을 분석한 최신 지견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이자 백신의 경우 12세 이상으로 허가 승인되어서 12세 이상은 접종 가능하지만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접종 권고 대상은 아니에요. 다섯 번째, 1차로 mRNA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나 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정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물론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발생했는지 가장 정확한 것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 안 되는 금기 대상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예요. 아나필락시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과거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첫 번째 백신과 동일한 종류 백신으로는 접종이 금기입니다. 단 모든 알레르기 반응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백신의 구성 성분과 관련이 없는 알레르기 반응은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대한 쉽고 자세한 내용은 47번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 번째,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 금기입니다. 이는 지난 7월 유럽 의약품청에서도 권고한 내용인데요.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은 매우 드물지만 심각한 질환으로 작은 혈관에서 체액 누출을 유발해 팔과 다리의 부종, 저혈압, 혈액 농축, 저알부민 혈증이 발생하는 병이에요. 네 번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경우 금기 대상자인데요. 성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한 자료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관련 성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다음과 같은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또 트리스 아미노메탄이라는 성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 접종 금기 대상에 포함이 돼요. 트리스 아미노메탄은 일부 조영제, 항암제, 혈액 응고인자 주사제에 들어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성분 중 하나인 폴리소르베이트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예요. 폴리소르베이트는 다음과 같은 제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영상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원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